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월요일날 2% 하락해서 끝났고요. 62평과 22평의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뭐 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보면 추세가 꺾였느냐? 전혀 아니죠. 시장이 추세를 꺾이는데, 그리고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거의 한 1000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추세가 한 번에 꺾인다.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죠? 고가 찍고 조정을 받아서, 그리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22평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2평 회복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지 시장이 박살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 제가 미증시 움직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미증시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뭐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만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예 뭐 단순히 한국에서 수급이 이렇다 저렇다, 뭐 환율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로만 파악을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월 달에 나스닥이 조정받았을 때 엔비디아 빠졌죠. 근데 엔비디아가 빠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글이에요. 구글 시세 어때요? 11월 달에 강세를 보였죠. 무슨 얘기냐? GPU, TPU. 그쵸? 데이터 센터에 GPU가 사용되든 TPU가 사용되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건 100% 확실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디서 수혜를 받죠? 원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AI 시대가 된다? 그리고 추론 쪽에 대한 이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시세까지 강하게 나오는 거, 하이닉스의 시세까지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완성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의 수요 자체는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다. 최근에 AI 버블이다 뭐다 논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는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발생하겠나요? 가격적인 우위에 있게 됩니다. 실적이 이제 내년 2월 달이 되면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 실적이 나왔을 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실적 나오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왜? 가격이 빠졌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빠지는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스닥에 방어 요인이 생긴 겁니다. TPU로 인해서. 즉 GPU가 이제 조금 뭔가 경쟁 상대가 생기고 TPU로 간다고 해서 무언가 나스닥이 박살나는 상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빠지는 만큼 알파벳,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나스닥을 방어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나스닥은 매물 소화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은 뭐예요? 당연히 이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뭐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었지만 약간 하락해서 마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기존에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야 돼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로보티즈 어떻습니까? 11월 7일 날 101%의 수익 구간, 하지만 신고가 구간에 매매하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의 매매 구간을 잡았고 이때 당시의 수익 구간은 188%의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 어때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이렇게 잡는다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 종목들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삼성전자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을 때 원익홀딩스는 어때요? 더 변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강하다, 엔비디아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원전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 내 원전을 짓는데 원전 1등, 2등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가서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한국 말곤 대안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팀코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변동성을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갈 때 하락 구간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월 29일 날 고가를 찍었습니다. 97,400원. 근데 6만 원에서 97,000원, 대략 5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50%만큼 좋아졌나요? 또는 여기 2만 원에서 여기 7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3.5배 정도 나오죠. 이때 당시에 3.5배만큼 실적이 좋아졌나요? 실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자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보세요. 1조 9천억. 역성장했네. 근데 역성장한 때가 실적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올라. 다 이렇게 된다고요. 로보티즈 아까 전에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렸죠. 로보티즈 어때요? 적자 흑자 전환했지만 36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예상치예요. 아직 확정도 아닙니다. 근데 시가총액 3.4조예요.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죠. 유니콘 기업이에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다른 것들 제가 실전에서 매매한 거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으로 11월 달에 수익을 좀 냈는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거. 자 보세요. 신고가 그리고 24년도에 신고가 계속 내죠. 이 내용도 보면 밑에 쭉 내려보면 어때요? 33%, 25년 7월 달이죠. 그리고 쭉 올려보면 뭐 6%, 뭐 4%, 8% 이렇게 손절합니다. 근데 수익 구간을 만들 때 어때요? 꾸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여기 보시면 24년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두 자릿수 계속 터지죠. 이런 게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고요. 가격을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보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이후의 상승 구간, 신고가 이후의 상승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가격 봐야 된다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던데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차트는 올라가는 차트를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계속 익히시고 가격이 올라가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엔비디아 23년, 24년, 25년도에도 계속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올라간 게 100이라면 1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상황 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때요? 엔비디아 주봉 돌려서 보면 알파벳으로 보죠. 알파벳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23년도에 상승 그리고 상승 어때요? 이렇게 올랐는데 뭘 해야 돼요? 더 사야 됐다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스닥을 방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달러부터 212달러까지. 근데 조정받는 거 이 정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서도 조정받았잖아요. 25년 초반에. 이렇게 된다고. 주식시장은 이 틀 자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격이라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전혀 훼손된 게 없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원전 안에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자꾸 수급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수급 관련된 내용. 아니 2만 원부터 10만 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2만 원부터 10만 원 찍고 97,000원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7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고가부터 30% 빠진 거잖아요. 근데 2만 원부터는 3.5배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 조정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엔비디아도 이 구간에서 보세요. 150달러부터 딱 3개월 만에 90달러까지 빠집니다. 30% 이상 조정받아요. 이렇게 된다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변동성이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예요? 추세를 이탈할 때 또는 추세를 돌파할 때라고. 즉 고가 돌파할 때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식은 이틀 안에서 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타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악재가 없다. 그렇죠? 굳이 하나 따지자면 상승폭이 크다는 건데 이 상승폭이 큰 과정에서 우리가 모멘텀으로 봐야 될 부분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AI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전기가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훼손이 된 게 있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지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될지 그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실전에서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타점 잡고 시장을 판단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쭉 보시면 12월 1일 12월 달 됐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닥 강세 마감
코스피 소폭 약세. 코스닥은 올랐는데 코스피는 약했다? 뭘까요 이거는? 눈치 보고 있다. 어디를? 미증시를. 아까 전에 미증시 보여드렸죠? 22평을 돌파할 때까지 조정 한번 없었습니다. 한두 차례 조정은 들어와야 돼요. 월, 화 정도. 그쵸? 기간 조정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0.5에서 뭐 한 1% 정도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국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아무리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주도주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위에서 누르면 당연히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추세 이탈까지는 안 갑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미국 시장이 아직 회복하지도 못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스닥 눈치 보고 있다는 내용이.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지난주 미국 연휴 기간으로 나스닥 반등이 약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한국 시장에서는 단순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지만 신고가 종목군들, 그쵸? 주도주들은 신고가 종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야 하면 된다. 즉 월요일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보면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다 뭐예요? 모두 신고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신고가 구간 동일하죠. 그리고 11월 달에 시장이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보티즈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확인하잖아요. 무조건입니다. 101%. 두산에너빌리티로 100% 이상, 그리고 시장이 어려웠었던 11월 달에도 신고가 구간을 공략한 결과 로보티즈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 그리고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 29%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는 점. 펩트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월 21일, 11월 21일. 그쵸?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두 자릿수 내기 위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격을 이해하는 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신고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죠. 확인했죠. 떨어지는 거 확인하죠. 매도합니다. 폭락했죠. 반등 확인하면 또 매수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로보티즈 있잖아요. 매수, 매도 이렇게 된다고. 101%. 그쵸? 떨어지죠. 반등 확인, 매수할 구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조정 구간을 활용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나스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하루 이틀 더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22평을 돌파하면서 이미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너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즉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가격대를 파악해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